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 영상을 좀 늦게 올리게 됐어요. 저번 월요일날 올렸던 그 영상에 대해서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그리고 문의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대응을 하느라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이제 마켓 사이클을 보는 다른 관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중간에 그 자료들을 인용을 하면서 리얼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스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면. 이 사이트는 지금 활동하시는 그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자산 운용가들의 이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마이너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올라오는 그 다양한 자료들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수준의 그 기술적 분석들이 많이 올라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올라온 것 중에서 그 마켓 사이클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 방금 말씀해드렸듯이 리얼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스닷컴의 랜스 로버트라는 사람의 그 분석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시장은 현재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그리고 과거 사이클과 비교해서 현재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그리고 사이클의 그 전체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시장 관점에서 지금은 단기 사이클 마무리인가 아니면 장기 사이클 마무리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굉장히 기초적인 이제 기술적 분석인데요.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거는 RSI 지표입니다. 시장 과열에 대한 지표고요. 일단 과거에 그 있었던 2000년 닷컴 버블 즉 전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전후, 그때를 이제 비교를 하시면 그때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기술적으로는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그 전에도 중간중간에 이러한 비슷한 그 흐름이 있었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 이거를 함께 놓고 봐야 됩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거나 아니면 평평하게 유지되고 있거나, 그리고 기준금리가 인상하는 초입 시기까지는 시장의 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기간에는. 통상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는 이제 큰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내리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그 이후에 기준금리를 충분히 내렸다가 이제 그 외에도 각가지 여러 가지 부양책을 이제 실시하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서서히 회복이 되는 국면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새로운 사이클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됐다는 그런 확신이 들 때 금리를 이제 인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초기 금리 인상 시기는 강력한 경제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주가도 동반 상승합니다. 하지만 어느 일정 범위의 기준금리가 올라서게 되면 그것이 이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나타나는 기술적 신호는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시기가 다 기준금리를 충분히 올리고 동결되는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시기에 나타나는 이제 기술적 신호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거 그 2000년 닷컴 버블 시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전후,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은 기술적 지표상에서 그 네거티브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기술적 지표의 그 고점은 내려가지만 주가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보통 이러한 그 극점에서 이제 시장의 하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표를 볼 때 기준금리 흐름을 항상 참고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뭐 앞선 말씀드렸던 두 개의 그 차트는 뭐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그냥 참조할 정도의 그냥 간단한 자료고요. 진짜 자료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경제가 골디락스 경제로 진화했다고 하는 시선들이 있는데, 문제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지금의 환경이 더 높은 가치 평가를 정당화하는 수준에서는 기업들의 수익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이 골디락스 경제로 이제 진화했다는 얘기는 나온 지가 좀 됐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낙관론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들이겠죠. 문제는 이런 것들이 지표로 다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표로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기로 인한 불안과는 별개로 우리의 긍정적인 활동의 많은 부분이 도덕적이든 쾌락적이든 그리고 경제적인 것이든 간에 수학적 근거에 의한 기대보다는 이제 자발적인 낙관주의에 의존한다는 이런 인간의 본성 때문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그 경향은 통상 시장이 탑에 이르렀을 때 주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보통 시장 사이클이 정점에 이르게 되면은 점점점 그 수학적인 근거, 객관적인 데이터와는 이제 별개로 좀 충동적인 심리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자발적인 낙관주의 이런 것들로 시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책에 의해 깨어난 야성적 충동이 투자자들을 시장 사이클 종료의 위험들이 모두 제거되었다고 믿게끔 만들었다. 이건 이제 최근 상황을 이제 말하는 거죠. 최근 이제 연준에서도 갑자기 이제 긴축해서 돌아서는 모습,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 심리가 다시 바뀌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미국의 PPT 폭락 방지팀을 투입을 하고 공적 자금을 이제 투입을 해서 주가를 막는다는 그런 내용들도 같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 사이클이 이대로 종료되는가 하는 그런 위험들을 모두 제거해 버렸다고 믿게끔 만들었대요. 지금 그 투자자들을. 문제는 지금의 이 낙관주의가 레이건 대통령 당시 이와 유사한 그 부양책들이 많이 시행했을 때 역사적 상황과는 정반대의 시점에 나왔다는 것이다. 이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지금의 이런 낙관적 심리는 다음에 그 투자 심리 차트를 떠올리게 한다. 이제 보통 시장의 전체 그 사이클이 완성이 될 때 심리는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시장 사이클 초반에는 이제 스마트 머니가 움직이죠. 스마트 머니가 이제 바닥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때 스마트 머니가 이제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1차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리가 이제 개선이 되죠.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그 투자 심리가 양호하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이 투자 심리가 이제 바깥으로 양호해지는 그런 시기는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이제 스마트 머니라고 하면 그냥 이해하기 쉽게 큰 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손들. 정말로 이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그 큰 손들 있잖아요. 빨리빨리 민첩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추세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1차 그 추세를 이제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시장 사이클의 그 시작 부분을 만들어내는 자금은 결국 스마트 머니다. 그리고 1차 상승이 만들어지면서 이때 기관 투자자가 들어온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게 되면 1차적으로 수익을 실현을 합니다. 수익을 실현을 하면서 이때는 이제 베어 트랩이 발생이 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상승을 위한 이제 조정이죠.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그리고 이때까지가 시장이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점점 시장이 이제 열광하는 이제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각종 미디어에서 집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열광을 넘어서 급격하게 이제 그 투자 심리가 상승을 하잖아요.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거의 종교화 돼갑니다. 이제 뭐 어떤 망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죠.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와는 상관없이 앞서 지적했듯이 굉장한 낙관주의로 인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가까운 이러한 현상이 이제 시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열광 단계를 지나서 이제 시장에 충격이 가해지는 시기, 이때 초반 부분에는 여기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하락에서는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여기 퍼블릭이라고 되어 있지만 쉽게 이해를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이제 스마트머니, 기관 투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물량을 받아줄 그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제 탑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하락에서는 부인을 합니다. 심리상. 저거는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다시 저거 정상화 될 거야. 다시 저거는 고점을 높이기 위한 아름다운 조정일 거야. 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죠. 이 반등은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반등은 이렇게 급하게 나와서 거의 쌍봉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형태는 이제 불규칙 플랫 파도 형태로 오히려 고점보다 고점을 갱신하는 형태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반등은 그냥 적당한 수준의 그 반등에서 이제 끝나고 마는데, 이거는 그때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반등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진짜로 본격적인 하락 국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1차 하락했던 이 저점을 깨면서 시장의 그 심리는 공포로 바뀝니다. 두려움으로 바뀌고 이제 계속 하락하게 되죠. 이제 여기는 이 시점부터는 거의 이제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거의 항복한 상태가 됩니다. 완전히 시장에 그냥 항복한 상태,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서 완전히 절망에 빠집니다. 보통 이때 손실이 크신 분들은 자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지난 사이클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문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전체 시장 사이클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시장 사이클에 나타나는 이 투자 심리 차트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투자 심리 차트는 뭐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뭐 누가 갑자기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중간에 그 상황에 따라서 변수는 존재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시장 심리도 조금씩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어쨌든 큰 방향은 저렇게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역사를 통틀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런 그 흐름은. 그래서 그 중요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보통 시장의 열광 단계를 넘어서 거의 망상 단계 정점에 이르게 되면은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항상. 왜냐? 이 정점 단계에 다다르게 되면 양심 있는 그 투자자들 그리고 분석가들에 의해서 위험을 경고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이제 반해서 나오는 얘기가 항상 있습니다. 뭐죠?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항상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시장 탑에서. 물론 지금도 그렇죠. 작년에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믿음의 희생양으로 쓰러진 사람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번에 다르다라는 이런 것은 결국 적용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한편 그 시장의 주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해왔다고 합니다. 로버트 랜슨. 그래서 장기 투자 성공은 언제 투자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래서 이는 다음의 차트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투자 심리 차트와 더불어서 그 시장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871년부터 현재까지의 전체 시장 사이클을 나타낸 건데, 여기 남색으로 보이는 게 S&P 500입니다. 실제 S&P 500 흐름이고,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보정값을 받은 실제 주가 수익률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에는 대체적으로 불마켓,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는 베어마켓, 불마켓, 베어마켓, 이런 식으로 총 8개의 구분되는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적절했던 시기는 4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장기 투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데, 장기 투자가 굉장히 좋았던 시점은 일단 첫 번째로 1916년 그 직후, 이때가 아마 뭐 1차 세계대전 직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 각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폭등이었습니다. 엄청난 폭등. 그리고 그 이후에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엄청난 하락을 하게 되죠. 거의 시작했던 지점까지 다 내려오게 됩니다. 완전 거품이 다 사라지는 그 정도의 그 조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시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기였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1차 대공황 이후 뉴딜 정책이 진행이 됐잖아요. 문제는 그 이후에 나타났던 그 시장 흐름을 보면은 그 뉴딜 정책이라는 게 결국 시장에 인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을 부양시킨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그 부작용들이 나타났습니다.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이때 시점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 불행인지 다행인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미국이 승전국이 되면서 시장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장기 투자가 굉장히 성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시점이 됐고요. 그리고 닉슨 쇼크 이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 경제가 굉장히 후폭풍에 시달렸죠. 그 이후 레이건 대통령 당시 1981년 그때 당시 이제 금융화를 선언을 하면서 엄청난 부양책을 이제 실시를 합니다. 이때가 거의 시장이 다시 침체해서 상승으로 돌아가는 시기였고, 이때가 현재 우리 신용화폐 사이클의 시작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실시했던 이때 그 시점, 이때 시점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레이건 대통령 당시 이와 같은 부양책을 많이 시행했을 때와의 그 역사적 상황과는 지금 정반대예요.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이런 부양책들, 그리고 뭐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을 이제 허용하는 그런 법들을 이제 추진을 하면서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시장이 바닥이었습니다. 거품이 다 빠졌던 그 정도의 시기.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부양책들의 그 성격은 같았지만 시점이 매우 다르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서 봤던 1871년부터의 그 시장 사이클을 이제 상승과 하락을 하나의 사이클로 놓고 봤을 때 총 3개의 사이클이 존재한다 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불마켓과 그 베어마켓이 다 들어있겠죠. 하나의 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을 보면은 이제 좀 세부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을 좀 펼쳐보면은 1871년부터 1934년까지 약 63년간 지속된 사이클입니다. 이때 사이클을 보면은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심리 차트를 겹친 겁니다. 일단 그 첫 번째 그 상승 시기, 이때가 이제 시장이 깨어나는 시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조정은 더 큰 상승을 이제 만들기 전에 나오는 그 베어 트랩, 그리고 베어 트랩이 발생한 이후 본격적으로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개입을 하는 열광 단계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러한 열광 단계를 만들 수 있었던 요인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그때 시기가 겹칩니다. 그리고 앞선 그런 상승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급격한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결국 대공황이 이제 발생을 하죠. 대공황을 발생한 그런 촉매제로 더 이상
시장에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모두 다 그 매수를 한 상태이기 더 이상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주체가 이제 다 빠진 거죠. 그러면서 시장의 공포가 형성이 됐었고, 그리고 엄청난 그 대출, 부실 대출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로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제 공포로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결국 대공황으로 이 주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이제 두 번째 큰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공황 이후에 뉴딜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스마트 머니가 들어오는 단계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는 단계,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단계를 진입을 하면서 열광 단계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때 당시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는 거의 3공 형태의 주가 흐름이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것이 깨지면서 공포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주기는 45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주기는 당시 그 현재로 말하자면 그 팡 있잖아요. 팡이라고 불리는 그 주도주가 지금 현재 있다면 이때는 니프티 피프티라고 이제 불리는 그 주도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주도주가 몰락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 하락을 더 급격하게 만든 건 바로 1971년 닉슨 쇼크입니다. 닉슨 쇼크가 이때 일어나면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닉슨 쇼크는 굉장히 공포감을 불러왔겠죠. 그래서 그 후폭풍으로 그 이후에도 시장이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지탱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달러가 이제 페트로 달러가 되면서 그때 바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이클은 주도주들의 그 몰락과 닉슨 쇼크로 이제 끝이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이 현재 우리 사이클입니다. 닉슨 쇼크 이후에 그 폭풍으로 시장이 계속 하락을 했지만 어쨌든 페트로 달러가 되면서 달러의 그 경쟁력이 다시 갖춰졌죠.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1981년부터 제가 저의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1981년에 금융화가 선언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금융업을 키우는 쪽으로 이제 그 체질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때 엄청난 그 부양책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기준금리가 대폭 낮아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사이클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 온 건데, 많은 분들은 이제 그 사이클을 볼 때, 이 중간에 나타나는 그 사이클 있잖아요. 이때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 그리고 여기서 2000년 닷컴 버블을 일으켰던 사이클,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된 2008년 금융위기 사이클, 그리고 지금 사이클 총 4가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단기 사이클과 장기 사이클이 함께 끝나는 시점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 차트에서도 지금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는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 심리 그 차트로 보면은 이때 하락 있잖아요. 2000년 닷컴 버블이 무너질 때, 2008년 당시 시장이 무너질 때는 이 사이클 상으로는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 정도의 그 하락은 사이클이 마무리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맞이해야 할 하락은 이것보다 훨씬 더 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금 암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사이클의 그 S&P 500 그리고 그것들을 오실레이터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이클 1981년 그 전으로 시작된 그 사이클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그 장기 상승 추세를 보면은 여전히 밑에서 잘 지켜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 보시는 이 검은색 라인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사이클 오실레이터인데 지금 보면은 거의 반 정도밖에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 오실레이터가 상승해서 하방으로 꺾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평평해졌던 시기는 지난 트럼프가 당선이 됐던, 그리고 브렉시트 그 투표 이슈로 시장이 잠시 조정을 맞이했던 그때 당시였고, 그 이후에 평평해지는 사이에 주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오실레이터가 살짝 꺾였어요. 아래로. 살짝 아래로 꺾였는데 오실레이터를 보면은 아직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걸 좀 축소해서 보면은 이것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직 이게 남은 겁니다. 이게 남은 거예요. 그리고 피보나치 수치로 보면은 일단 이 전체 상승 대비 61.8% 라인이 S&P 지수로 따지면 대충 1172 라인 정도거든요. 그리고 상승 추세는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 추세와 그리고 61.8% 조정 라인, 이 1172라는 그 수치가 겹쳐지게 될 겁니다. 향후 그 가까운 미래에서. 그리고 이 라인을 이제 감안을 했다면 지금 다음 이제 이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이 전체 사이클이 마무리될 때 시장 하락은 최소한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적 근거로 이제 접근했을 때. 물론 여기서는 100%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적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걸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다음 침체가 정말로 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그 버블 있잖아요. 버블 같은 경우는 비대칭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호황은 길고, 그리고 호황의 시작은 느리다. 그리고 호황이 성숙기로 접어들면은 다시 평평해질 때까지 점점점 가속화된다. 이 기울기가. 그리고 그 이후 하락 기간은 굉장히 짧고 가파르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부적절한 포지션을 강제 청산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심리 차트랑 이제 똑같이 이제 맞춰지는 건데요. 처음에 거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 초입 구간에는 굉장히 느리게 나타납니다. 느린 속도로 이제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 시점은 이 거품이 평평해질 때까지, 다시 평평해질 때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호황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하락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의 그 비중을 따져보면 호황기가 압도적으로 깁니다. 조정기보다.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시장 정점에서 부적절한 그 포지션이 강제 청산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이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이렇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마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왜 그 시장 하락기에는 가파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잠깐 앞서 보았던 이 차트에서 보면은 이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다음 나타나는 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겠죠. 그거를 조금 더 염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실러 박사의 그 주식시장 데이터에 방금 말씀드린 이 비대칭 버블 이론 있잖아요. 이것을 함께 겹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주요 시장 사이클과 버블 대칭 이 모델을 이제 겹쳤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요 시장 1900년대에서 1920년대에 나타났던 그 흐름, 그리고 대공황이 이제 발발했던 그때 시점 흐름, 그리고 이때는 이제 닉슨 쇼크가 있었던 그때 그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2000년 닷컴 버블 그 전후가 되겠죠. 이때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08년 금융 위기입니다. 이런 이제 작은 시장 사이클에서 나타났던 이 버블이 형성되는 그 과정을 보면 지금 이렇다. 그리고 지금 단계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현 단계가 가장 유사한 과거 사이클을 보면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대공황 시절이랑 가장 많이 닮아 있어요. 지금 뭐 기울기라든지 시장의 그 거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속도나 이런 규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차 대공황 시절이랑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다. 주기상으로. 그리고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금융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는 골디락스 경제를 찾은 것일까?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엔 지금의 그 경제 둔화와 수익률 상황이 펀더멘털의 기초에서 충분히 많이 동떨어져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언제까지 지금 이러한 환경에서 시장이 버틸 수 있을까라고 이제 반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준의 지속적인 개입과 금리 억제로 키워온 수익률에 대한 투기적 욕구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강력한 힘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투자자들은 시장으로부터 소외될까봐 투자를 계속하는 훈련을 성공적으로 받아왔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계속 시장에 지금 더 열광하는 그런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이건 지금 미국 시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투기적 위험의 그 증가는 과도한 그 레버리지와 결합되어 향후 어느 시점에 시작될 엄청난 조정에 취약하게 만든다. 그리고 현재 그러한 조정을 일으킬 유일한 요소는 지나치게 현실에 안주하는 시장에 공포를 일으킬 촉매제일 뿐이다. 문제는 그 촉매제가 무엇이 될지는 우리는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촉매제가 될 법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수익률의 악화, 그리고 경제의 흐름의 이런 문제들은 현재 그 자산 가격이나 레버리지 수준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동떨어져 있죠. 실제 그 객관적인 데이터들과 그 흐름과는 지금의 자산 가격을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연준이 세계 모든 중앙은행들과 함께 자산 거품을 부풀리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생각은 일단 자산의 그 상당 부분을 잃을 여유가 없는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산 시장의 그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향후 시장이 하락할 경우 많은 부분을 잃을 수밖에 없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의문을 반드시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1929년 시장 정점에서 그 어빙 피셔 박사가 했던 지금은 영구히 매우 높은 고온에 이르렀다라는 이 말을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불마켓이 여전히 달릴 여지가 많다는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의 그 함성은 예전처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 시장 정점에서는 여전히 올라갈 여지가 많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이러한 목소리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그 투자자들이 거짓 이념의 그 토대 위에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한 한 건전하게 유지하는 게 지금은 매우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지금 흐름에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건전하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건전하게. 한마디로 리밸런싱 하라는 얘기예요. 건전한 그 환경으로 리밸런싱 하라는 이야기고, 문제는 이제 현실이 지금 시장 전반에 퍼져 있는 그 환상들 있잖아요. 시장들이 가지고 있는 낙관적인 그 환상, 객관적인 데이터와 동떨어진 그 환상들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경우, 그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하네요. 문제는 이것이 어떤 촉매제로 인해서 이런 환상들과 현실이 충돌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전체 사이클과 투자 심리 사이클로 봤을 때 시장은 어쨌든 정점에 있는 게 굉장히 유력해 보이고, 그리고 향후 발생될 그 침체의 강도는 엄청나게 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객관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주식 투자건, 뭐 부동산 투자건.
어쨌든 투자 그 형태로 많은 그 비중을 지금 운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리얼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스에서 굉장히 좋은 자료가 최근 올라왔거든요. 이게 골디락스 워닝이라고 해서 3월 16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3월 17일날 올라온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술적으로 정말로 디테일하게 현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많은 분석 자료가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그 방송에 활용한 이 자료와 더불어서 제가 언급해드린 이 골디락스의 그 워닝 있잖아요. 경고. 여기 이 자료를 같이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본 영상에다가. 그래서 조금 객관적인 시장 분석을 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 어렵지만 굉장한 그 디테일한 분석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를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상황 기술적인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객관적으로 스스로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링크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조금 늦었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FOMC, 3월 FOMC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금 시장 상으로 보면은 결국 양적 긴축 종료에 대한 힌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금리는 동결하겠죠. 금리 동결은 굉장히 유력한 상태이고, 과연 연준이 또 어떤 형태의 그 립서비스를 하게 될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FOMC는 제가 금요일 방송 때 다시 리뷰 방송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금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